자, 오늘 저희가 청문회 때문에 아마 스픽스에서 하던 방송들도 많이 못 보시고 청문회 계속 보셨을 텐데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그렇게 높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그 얘기하기 전에 속보가 하나 떴네요.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방통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네. 국장님. 네, 예상됐던 거죠. 뭐 그렇죠. 필리버스터 뭐 하루밖에 못 하니까요. 그런데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됐고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기 역할을 한 겁니다. 문제는 방통위법이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일 거냐 예상이 되죠. 네.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방송사법 중에서 하나 통과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네. 둘, 셋, 넷 하면 4개의 법안을 다 통과하면 아마 기록을 세울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법률이 준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네, 네. 뭐 이를테면 검찰청을 둘로 쪼갠다든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개정한다든지 하면서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22대 국회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기대 또 효능감을 충족해야 될 텐데 거부권을 몇 번이나 행사할지 그러게요. 뭐 100번 확실히 넓을 것 거부권 같아요. 문제도 있지만 이제 특히 네, 이제 대표님. 언론방송법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권이 언론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작전이잖아요. 네. 이 작전을 이제 좌절시키고 무효화시키는 국민적인 그 요구가 바로 이 방통위법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부권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하지만 그 핵심은 언론 장악에 대한 의지를 계속 내보이고 있다. 이것은 네.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국민적인 그러한 분노 앞에서 결국에는 언론 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불장난을 치다가 네. 망할 겁니다. 네. 지금 그 옆에 그 네. 촉불 대행진 뭐 네, 이거는 뭘 이제 계속 좀 놓으셨네요?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 내일 이제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벌써 100회차예요. 100회. 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탄핵기금 운동을 요렇게 하고 좀 있어요. 보여주세요. 네, 탄핵기금 네. 운동을 네. 요, 탄핵기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이렇게 하시면 특히 이제 ALS는 아주 쉬워요. 걸기만 하시면 네. 네, 여러 번 하실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탄핵기금은 현재 저희 재정이 좀 필요하고 이것이 이제 실제로 범국민 탄핵 항쟁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네. 기금이기 때문에 현장에 오시는 분들 또 오지 못하시더라도 이렇게 해서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원하시는 윤석열 탄핵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 ARS를 지난번에 네. 06하고 띄고 발을 거기다 그렇죠. 넣고 0707 하면은 예, 네. 그 많이들 어딜까요? 떠올리는 예. 그거를 707-3300입니다. 네, 네, 그리고 위에는 그래서. 신한은행의 이 번호도 기억해 예. 주세요. 네. 그러나 네. 06-0707 그렇지, 3300으로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청문회의 네. 날이잖아요. 그래서 촛불행동에서 네.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셨는데 탄핵 청원 140만 네, 네. 명 이상이 그렇죠. 밀어내는 이 과정이 바로 이렇게 네, 나타나는 네. 여러 거죠. 가지 오늘 청문회가 네. 열리고 있습니다. 방통위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이진숙 네. 방통위원장 후보 그렇죠. 청문회 지금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네. 요 아주 사상 초유의 장시간의 행군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저 임명직 공직자에 대한 청문회를 사흘째 하는 것도 난생 처음인 그럼요. 거고요. 청문회 네. 제도가 도입된 다음에 처음입니다. 왜 참 묘해 좀 말씀 중이지만 이게 원래 이제 탄핵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일단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접은 거잖아요. 접은 대신에 이제 3일을 적나라하게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주목됩니다. 네, 그래서 네. 뭐 119까지 막 출동하고 네네. 그랬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된 게 뭐냐면 방통위원회의 연속적 파행이잖아요. 문제만 될 것 같으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할 것 같으면 그냥 뭐 사표 내고 내고 왜냐하면 직무정지 아니고 네. 하여튼 뭘 어떻게 하든 간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이사들을 방통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지명하고 MBC 사장 바꾸고 어떤 파행이 되든지 간에 하여튼 해보겠다라는 게 전부인 것 같고 네. 그 욕구를 그냥 전혀 과감 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청문회에서도 보통은 국민들이 지켜보니까 이진숙 후보자 입장에서도 좀 남사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뭐 미안해하기도 하고 좀 뭐 면구스러워하고 이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특히 법인카드 문제는 정말 놀라워요. 뭐 어쩌라고 내가 사업상 필요해서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밝혀진 게 1억 4,200만 원을 단기간에 썼다는 건데
그렇게 벌지 못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입니다. 이번에 이제 확실히 드러난 게 네, 이제 네. 일단 첫 번째는 방송의 개별수화 음흠. 이거를 노리고 있다. 분명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진숙 후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동영 의원이 뭐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해줬죠. 아,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정동영 의원 지금 전화 연결? 청문회 그래요? 잘 하고 됐습니다. 계시는 중에 네네. 잠시 저희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예, PD님 잘 됐습니다. 저희 주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청문회 중간에 잠깐 나오신 거예요? 예, 지금 청문회 하고 있어요. 지금 사흘째. 그러시죠? 기록이네요, 기록. 기록이네요. 네네. 총리 청문회도 이틀인데 네. 아무튼 이진숙 후보자는 떴습니다. 그러게 지금 이제 그게 중간에 아니라 정동영 의원님께서 드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아니, 방송 되는 거 아니에요? 방송되고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요? 의원님이 뜨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세요. 김민웅 대표께서 나와 계시거든요. 반갑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런데 의원님 제가 볼 때 이진숙 후보자하고 같이 얘기하실 때 좀 울컥하시더라고요. 예, MBC에 제가 뭐 제 청춘을 거기서 바쳤는데 네. 아무튼 저 MBC에 이제 빛과 그림자가 있죠. MBC 역사에. 네. 네. 옛날 5.18 때 얘기를 하다가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 옛날에 예. 예. 이진숙 씨를 떠올리시면서 그때 광주 MBC가 불탄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표현했던 MBC의 분노한 광주 시민들이 사실은 이게 저항권 행사거든요. 네, 인권과 네. 민주주의를 짓밟은 신군부에 대해서 저항권 행사 차원에서 MBC를 불태운 것이고 그것이 인정돼서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국가기념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저희가 예. 이진숙 후보자의 법인카드 예. 오늘 의원님도 1억 4천만 원 규모로 로비를 했다 이렇게 질책을 하시던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참 MBC가 좋은 회사긴 해요. 월급도 많이 주고 하긴 한데 이진숙 후보의 그 법인카드 내역서 제출한 것만 네. 사실은 한 6억 돈 돼요. 네, 한 10년, 네. 10여 년 그 간부 된 이후에. 근데 MBC가 이런 식으로 간부들이 과거에 이렇게 흥청망청 썼나.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은 회사 일로 썼다고 하는데 공사 구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사흘 청문회에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빵이거든요. 빵. 예,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청문회 하다가도 웃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건 웃을 일은 아니고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공사 구분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공사의 그 구분이 흐리면 공직 후보자로서는 부적절한 거지요. 예,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전날 MBC 핵심 간부로부터 제보를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동안 후보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대전에서 이렇게 번질나게 1년이면 100번 넘게 서울을 오고 또 서울에 와서 호텔이다 백화점이다 술집이다. 우리 김미화 선생님 오마카세라고 아시죠? 자주 가십니까? 네, 자주는 못 가죠. 그럼 알기는 합니다만. 저녁 저도 알긴 합니다만은 1인당 최소한 30만 원짜리 저녁인데 그런 데를 그렇게 무시로 들락거릴 수 이제 본인은 영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MBC에 대한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박문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집중적인 로비를 네. 그런 접대 그다음에 골프 그다음에 선물 또 그 이상의 것까지 제공해가면서 했다는 이거는 분명히 일탈이고 위법적 네, 소지가 네.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예. 국회가 네. 이제 수사권은 없지만 이거는 법률적인 부분을 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의원님, 네, 옆에 또 오윤혜 씨가 궁금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요정이 나오셨군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라도 이진숙의 그런 법인카드 남용이나 이런 것들 예. 배임이나 이런 걸로 고소고발을 해서 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데 이제 이게
국회법에 구멍이 있어갖고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증으로 고발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아하. 8월 2일 날 다시 다음 주에 이 현안과 관련 방통위 파행 이 현안과 관련해서 후보자를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진수 후보를 불러서 본인의 이런 도덕성 검증 또 하고 만일 그때 오늘 같은 답변을 하게 되면 그건 뭐 네. 충분히 고발이 가능하죠. 그렇군요. 한 가지 추가 네. 질문해도 네, 될까요? 네. 정 의원께서 이제 그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이제 행적 문제를 부각시켜 주신 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돈을 얼마나 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용처, 그걸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졌느냐는 그렇죠. 걸 확실하게 드러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NPR까지 거론하면서 방송의 미국 상황 같은 경우는 민영화가 되셔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MBC에 대한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좀 보인 것 같은데 방송의 공공성이 매우 중요한 현실에서 그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전개를 하실 참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자질과 네. 관련해서 이제 청문회라는 게 도덕성과 자질 검증일 텐데요. 이제 그 극우적 성향이 너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극우를 판별할 수 있는 게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들의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든지 이것은 보통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지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공감을 표시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그 159명의 젊은이들의 희생에 대해서 참사 기획설 윤 대통령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경악했습니다만 뭐 비슷한 인식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세월호 리본을 보면서 이걸 나라의 앞날이 노랗다고 조롱하고 이건 아주 극우의 표본인데 그 세 가지 네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위안부 문제도 논쟁적으로 그랬죠. 얘기했다 예, 추가했죠. 그것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합리성 부재, 상식의 부재, 네. 인간의 부재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필 골라도 이런 사람을 왜 그 중요한 방송통신위원장 임명했는가? 그 의도는 분명해 보여요. 이동관 씨를 임명해서 이제 KBS를 장악하는데 성공했죠. 김홍일 위원장을 통해서 YTN을 매각하고 장악했고 이제 MBC가 눈에 까신데 그 내부자 출신인 이진숙 씨를 통해서 이제 MBC 장악하면은 방송 장악이 완료되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야당으로서는 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 의원님, 네. 예. 영업을 위해서 법인카드를 썼다고 이진숙 후보자가 밝히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대전 MBC는 다른 지역 방송과 달리 예. 그만큼의 영업 성과가 있었습니까? 확인되는 게 있나요? 그런데요, 두 가지 얘기해요. 광고주들을 만나서 광고 땄다. 근데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그렇죠. 왜냐면요, 지역 그 방송들은 이 개별 영업을 해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방송 광고공사에서 대행을 합니다. 광고 코바코. 대행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자기가 광고 딴 게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업체 협찬인데 이제 방송사에서 주최하는 뭐 음악회라든지 뭐 기념행사 두 건이 있었어요. 3년 네, 동안. 네. 두 건이 있었는데 그 두 건을 위해서 300번 가까이 서울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대개 확인되는 것은 김재철 사장을 어떻게 구명해보고자 전방위로 로비한 것 그리고 예. 본인이 다시 서울 MBC 사장으로 선임되기 위해서 방문진 이사들을 집중적으로 금품 로비를 한 것 이것이 이제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와 관련된 그런 출세를 위한 사람들을 만났던 거다. 그렇죠. 그런 금방 거죠. 말씀하신 대로 네. 출세주의하고 이 극우가 결합되면 무시무시한 거죠.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파시즘과 출세주의가 결합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태로워지겠습니까? 굉장히 네. 인물도 위험하고 지금 MBC도 위험하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할 거는 분명한데 예. 앞으로 뭐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잠깐 짧게 좀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 네. 그 개정안을 통과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방송위가 5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방통위 회의를 4명 이상이 출석해서 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네.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이 법을
윤 대통령은 이제 16번째 아마 거부권 행사가 뭐 불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민심은 점점 더 나빠지겠지요. 그리고 민주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달에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아하.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KBS 장악, YTN 매각, MBC 장악 등과 관련한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그 불법성과 위법성을 가려낼 생각입니다. 예. 네. 의원님 그 청문회 도중에 시간 내주셔서 진심 감사드리고요. MBC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네. 김 교수님 지난주에 이진숙 그 증언대에 나오신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저희 프로그램도 한번 나와주세요. 그때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활약이 네. 뛰어나셨고 네. 그다음에 지금 얘기를 들어봐도 우리가 확인이 되지만은 탄핵 사유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공적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 방송을 네. 장악하려고 이렇게 야비한 수를 계속 쓰고 있다. 예. 네. 그 이 죄는 뭐 정말 용서받기가 어렵습니다. 청문회에서 네. 지금 저 대표님 말씀하신 MBC 공정성에 대한 네. 설전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뭐 뇌구조 얘기까지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네. 영상을 한번 보시고 네. 저희가 네.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준비됐죠? 예, 한번 보시면서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살다 저런 궤변은 처음 들어봅니다.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그러니까 저의 잠깐만요.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왜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뇌구조가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뇌구조가 자, 이상하다는 게 저는 어떤 여기까지 뜻이죠? 있고요. 저는 네. 당당하죠, 저 사람들은. 최민희 위원장이 지금 상임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잘하고 또 리드도 잘하긴 하지만 뇌구조라는 단어를 쓴 건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이진숙 씨는 사실 얘기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사익만 추구하냐. 그다음에 광고 영업을 했다고 하는데 광고 영업 방금 들었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안건. 계열사는 광고 영업을 하지 않는데 광고 영업을 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것도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공직자가 되려고 한다. 네. 그럼 거짓말장이라고 해도 되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빌미를 줬다. 정말로 정말 악당 같은 분인데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교육이 망가지고 사회생활을 잘못하더라도 저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 잖아요. 그야말로 반면교사인데 네. 왜 그 반면교사가 사과하세요라는 빌미를 주냐? 좀 아쉬웠어요. 정치 보복이다. 그 MBC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이건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잘못 그렇죠. 생각하시고 있다. 너무 자기 위주로 본다. 자, 지금 MBC의 위상을 보자. 국민들이 MBC를 찾고 있다. 왜냐하면 보도 프로그램에서 시청률이 굉장히 그럼요. 높이 나오고 뉴스가요. 우리 뉴스하면 9시 뉴스잖아요. 신뢰도가 그래서 있죠. KBS 9시 뉴스를 즐겨보던 시청자들이 MBC 8시 뉴스로 옮겨오고 있고 시청률에서도 역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방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국민적 기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런 얘기 하면 되지. 네, 잠깐만. 네. 네. 이제 빌미라는 차원으로 얘기를 뭐 너무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런 얘기를 들어도 싸다. 아니요, 저는 잠깐만. 잠깐만. 네. 얘기 충분히 했었으니까 말씀하세요. 빌미로 얘기를 끌고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논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 사회를 대하는 자세, 정신, 의식 이것은 오늘날 사회 발전을 위해서 전혀 의미가 없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얘기를 이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보면 위안부 문제도 논쟁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했다 취소를 했어요. 그게 왜 논쟁적인 사안이에요? 개별적인 역사적 사안이다. 사일 자체 그리고 이제 네. 개별적인 문제는 자기 대답할 이유가 없다고 네. 얘기하는데 그 개별적인 얘기도 아닌 것이고 우리 민족사가 겪었던 엄청난 고통과 희생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는 그 자세와 의식은 정말 말이 안 되는 태도죠. 이런 사람이 공적인 영향력을 가질 그런 언론 방송을 장악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의 내 구조 전체가 썩어 문드러질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김문웅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품격 있게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에게 생각은 뭐, 왜 네. 그런 말을 해서 그 우리 귀에 들리는 건 정말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뇌구조라는 3음절만 귓가에 맴돌게 만들었느냐.
빌미를 근데 이제 줬느냐는 건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막 보완을 해보고 저도 싶어요. 그 그래서 자리에 아니 만약에 이런 자들이 있으면 아니 화를 내더라. 아니 그러니까 저하고 다투실 이유가 아니, 없으시잖아요. 다투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저는 보완하는 문제 아니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뭐 이를테면 야만적으로 이를테면 거칠게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얘기가 있는데 특히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한 건 부적절한 거다. 아니 근데 네. 이제 물론 지금 이진숙 이제 씨가 얼마나 부적절한지는 예, 뭐 무슨- 아직 시작도 안 무슨 했지만요. 네. 얘기신지는 저희가 뭐 충분히 다 알아들었으니까요. 근데 그 이진숙 씨가 거기에서 그 얘기하고 자기가 답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거란 얘기뿐만이 아니라요. 거잖아요. 이제 서로. 저는 이걸 좀 확장해서 보완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뭐 개인이 내구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건 논쟁할 수도 있는데 언론 방송 우리 사회의 내 회로를 규정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그리고 진실과 거짓을 가려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차단하고 그걸 병들게 하고, 그리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는 검찰이 공격하는 대상을 단두대에 올려 세우고, 이런 정말 잔혹한 일들을 계속 벌여왔고, 이걸 네, 앞으로 네. 더 전방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는 당장 지금 딱 차단해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아니 그 자기가 쓴 카드 그 카드가 법인 카드 아닙니까? 네. 근데 법인 카드 혹시 가지고 계세요? 네. 그죠? 네. 법인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대표시니까. 근데 그 법인 카드라는 거는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거 그럼요. 뭐 우리 모두 다 알고 네. 있고, 그리고 그 카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증명을 해야 될 어떤 위치인 거죠. 근데 의무가 있죠. 예, 근데 그것을 한 번도 증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네. 퇴직할 때 보고 싶다. 그래서 등기도 보내고 뭐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랬는데 다 반려되고 안 받고, 그래서 검증을 못했다는 거죠, 여태까지. 그럴 수밖에 없었을 네, 것 같아요. 네. 호텔에서 뭐 5천만 원, 단란주점, 노래주점 이런 곳에서 자기가 업무 이외에 단돈 10,000원 한 장 쓰지 않았다고 말로는 하지만 증거들이나 행적들은 이게 과연 업무인가, 그리고 혼밥한 것도 많더라고요. 누구랑 업무를 했길래 혼밥을 하면서 했는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증빙을 해야 되고, MB 차원에서도 진짜 이거 배임이나 어떤 걸로 좀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관리자로서의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첫째, 그러니까 경영에 문제가 있으면 경영자 관리자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동영 의원이 이번에 굉장히 잘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행적의 성격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법인카드를 상황에 따라서 많이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상황이 적절했는가가 더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적절하면 이 정도보다 더 쓸 수 있을 텐데라는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행적 자체가 우리 아까 다 들었습니다마는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자기가 그런 길을 계속 뚫어왔고, 그래서 이렇게 후보자가 된 것도 지금 보면은 바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사적으로도 네. 많이 썼잖아요. 하루에 빵을 100만 원어치나 사고 성심당에서 빵 산 적 없다고 얘기했는데 성심당은 그 법인 내용이 이제 카드 내역이 오지 성심당이라고 안 그러니까. 써져 있으니까 그거 바로 거짓말로 탄로날 네. 거짓말을. 아니 팥빵을 그거 살려면은 그거 되게 무거울 텐데요. 100만 원 거의 가까이 살려면 예약도 해야 되고, 그런 그 증언의 목소리도 들으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네, 이제 네. 카드 얘기가 오늘 어제 뭐 이진숙 씨 카드 얘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재명 전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 카드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이제 10만 4천 원으로 전현직 국회의원 부인을 매수했다는 거예요. 6명이 밥을 먹었고 뭐 나머지 4명이어서 2만 6천 원 곱하기 4 이래서 10만 4천 원인데, 이걸 가지고 검찰에서 어제 결심 공판이었는데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그 이전에 1시간 25분 동안 검찰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범죄인지. 아니, 그리고 누가요? 검사들이? 검사들이요. 결심 공판에서 검사들이 이제 논거를 10시간을? 아니, 1시간 25분. 그러니까 왜 이걸 벌을 줘야 되는지를 1시간 25분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거, 경기도 법인카드로. 근데 이 당시에 계산할 땐 김혜경 씨는 자기 밥값 내고 나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됐는지 몰랐다. 그리고 울먹였던 게 뭐 좀 이해는 돼요. 뭐냐 하면, 그래도 조심하고 살았는데, 그치. 야, 10만 4천 원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뭐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시간 25분 동안
검찰에서 막 야단을 치면서 했던 얘기가 그 1인당 26,000원의 돈으로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배우자, 부인들을 매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매수해서 하는 건 뭐냐면 당내 경선에서 자기가 자기 남편이 당선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야, 근데 국회의원 부인들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26,000원의 매수 되기에는 좀 오마카세도 너무 싸다. 네, 그러니까 싸게 방문진 매수해. 이사들에게 들어간 돈을 생각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랬던 경찰과 검찰이 이진숙 씨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로 보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막 나오잖아요. 광고 영업을 했다고 국민들 앞에서 다 밝혔는데 대전 MBC 사장은 광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영업을 했다 치더라도 아니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서 영업을 당당하게 했다고 얘기하는 아니 그런데 뭐 갈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만약 그런 유흥하는 곳에 간다면 자기 돈 많이 버니까 자기 카드로 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가지 그것도 않아야죠. 주말에 쓴 것들 그런 게 그걸부터 문제라는 치고. 거죠. 네네. 그래서 에이 진짜 끝내는 거예요. 네, 아니 진짜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그런 태도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네. 정말 우리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나. 자기는 인식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지만 10만 4천 원어치가 법인카드를 통해서 나갔으면 네. 벌금 300만 원형에 처해지는 범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잖아요. 이재명 씨의 부인이든 이진숙 씨든 또 누구든. 누굽니까 누구 부인 김건희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든. 씨의 백이든 간에 다 똑같이. 그러면 지금 검찰의 잣대는 뭐예요? 아 권력의 크기구나. 우리 편은 뭘 해도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상대편은 아무리 작은 잘못이어도 트집 잡아가지고 혼내주는구나. 이게 나랍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저 꽃밭을 걷는 양이님이 마지막 날 97만 원 빵 산 거 너무 웃겨요 하셨는데 네. 이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왜 이런 걸 보면서 이분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실망감을 안겨주나 좀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네. 뭐 빵도 빵이지만 우리가 더 이제 크게 우려해야 할 것은 인식이죠, 태도이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렇게 종군 기자로 이름을 날렸다고 하는데 그 종군의 종군성도 사실은 좀 파헤쳐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전쟁터에 가서 직접 취재를 해서 했는가 아니라는 게 계속 드러났잖아요.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출세가들을 위해서 포장하고 로비하고 해왔던 사람을 또다시 방송 권력의 중추에 세운다? 이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네. 저는 이렇게 좀 접근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진숙 씨의 내일은 뭘까요? 그러게. 아니 저는 그게 참 그 궁금해요. 방통위 위원장을 하죠. 해. 잠깐 하면 또 탄핵 들어오면 또 예. 그만두죠. 바로 탄핵 들어가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방문진 이사들을 자기가 MBC. 원하는 사람들로 만들죠. 네. 그럼 방문진 이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를 MBC 사장으로 지명해 줄 사람 이런 시나리오 아닐까요? 그러겠죠. 아니 MBC 사장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전 그렇게 그게 보여요. 아니고 MBC를 부시려고 그러는 MBC를 부시는데 부시고 되겠다. 진짜로 생각해보면 가장 잘 아하. 부실 게 누구냐? 나 말고 있냐? 난 인생 다 걸었다 지금. 부신 법카도 다음에 나왔고. 민영화 된 다음에 아니, 사장으로 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사장이 돼서 확실히 부셔버린다. 이번에는 저 방통위원회 위원장인데. 위원장을 금방 그만둘 거 아닙니까? 탄핵을 하면 이동관, 김홍일이 그만둔 것처럼 이어서 그만두고 네. 자기가 자기가 지명한 방문진 이사들이 아하. 이진숙을 사장으로 지명하면 자기가 사장이 돼서 정말 확실하게 숙청의 먼지를 보여주겠다.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찌라시야? 아니 정말 아니에요? 찌라시 아니고 저는 네, 정통한 네. 분석이에요. 그렇게. 네. 인권 친화적인 분석을 하잖아요. 제가 그런데 이게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영 틀린 얘기 같아 영 틀린 보이죠. 저 지금 이거 상상할 수 있는 네, 얘기라는 상상할 수 거예요. 상상과 있겠는데요? 전망도 중요하고 네. 지금 이제 오창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방송을 부시는 건 순식간이에요. 사실 그 점이죠. 그러니까 부서지는 이제 거는. 제대로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부셔서 밟아버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려를 이것을 하는 알고 거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대응도 그에 못지않게 신속하고 빠르게 제압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빵 얘기도 했고 그러기 배가 고픈 상황이지만 네. 저희가 빵 광고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빵 광고 없이 인터넷 중간에 비교 광고. 있습니다. 네네. 네. 요거 중간 광고 보시고 저희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다 해서 77만 원 최대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인터넷 TV 가입 원하실 때는 비교 1이고요. 365일 연중 무휴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 1 검색하시거나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쿵짝이 잘 맞습니다. 제가 앞에 하면은 또 귀여운 오윤혜 씨가 뒤에 하고.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뭐가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에 음. 이거 야당이 탄핵 소추안 발의하기 전에 또 사직하고 도망갔잖아요. 똑같죠, 똑같죠. 근데 1인 네. 체제에서 보니까 지금 알고 보니까 영인이에요. 박문진 이사들 후보들을 막 모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야당에서 탄핵을 이제 추진하려고 했던 거고 이제 이진숙이 와서 그냥 딱 의결해가지고 가려고 했었던 시나리오인데 이렇게까지 계속 일이 진행이 되면은 과연 국회나 야당 입장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싸웠을 때 승산이 있을까요? 계속 여기에서는 이미, 비겁하게 꼼수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야당을 비난하면서 제가를 했단 네. 말이에요. 이런 일이 또 선임할 계속 거고. 공회전되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치고 거예요. 빠지고 치고 빠지고 계속 네, 반복되겠죠, 치고 빠지는데 이제 그 국회에서의 태도를 보면 야권에서는 네. 될 때까지 해본다라고 했으니까 누가 끈질기게 이걸 치고 나가느냐 네, 이제 앞으로 네. 관건이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집행력 있는 행정부가 하는 것이니까는 그게 승세를 보이는 것 같지만 얼마 못 가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탄핵 청문회를 거쳐서 탄핵 소추 발의가 되고 그것이 국민적 기세로 관철되면 그때 모든 게 끝나는 거죠. 네. 보통 관공서에 가면 역대 기관장 사진을 이렇게 걸어놔요. 대부분.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정권 시기에 역대 기관장이 몇 명이나 될까요?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계속 자기 마음에 들 물론 때까지 물론 하려다가. 이분들은 역사적 평가라든지 남들이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지 않는 그렇죠. 정말 독특한 집단이어서 네. 역사를 의식해달라, 좀 다른 생각을 해달라라고 말하는 게 무의미할지 무의미해요. 모르지만 맞아요. 그래도 국가가 이게 자기 뭡니까? 주머니에 든 뭐 공깃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라나는 애들도 보고 있어요. 전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당신이 했던 얘기 그대로 돌려줄까요? 5년짜리 임기에 대통령이 겁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아니, 뭐 당최.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네, 뭐 많죠.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진상이 드러나면 감옥에 가기 때문이다. 이거 다 돌려주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자, 소리는 네. 그래서 증거가 있고 진범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진상 규명을 애쓸 필요도 없이 거부한 자가 범인이기 때문에 범인을 확보하면 그다음에 잡는 게 순서죠. 그다음에. 예. 그 저 두 번째 주제가 우리 저 김민웅 대표께서 지금 네. 저 활약을 좀 해주셔야 될 네. 주제인데. 그러니까 네. 예. 이 김건희 청문회 사실상 네. 원래 제대로 된 거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요게 그렇죠. 지금 열리고 네.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 스픽스에서 오늘 이렇게 청문회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 처음에 촛불 행동에서 탄핵 청원 운동을 네, 발의가 했죠. 돼서 지금 이렇게 그렇죠. 네. 불이 붙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탄핵 청문회를 접근하는 태도를 보면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걸 통해서 탄핵의 사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국민한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이런 탄핵 청문회 자체가 불법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적법한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따지는 과정이 지금 탄핵 청문회입니다. 이게 이제 탄탄하게 세워지면 그러면 탄핵 소추 발의도 국민적인 힘을 이렇게 얻겠죠. 네, 근데 네. 지금 보면은 탄핵 사유도 밝히지 않고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 단 한 사람이 바로 김건희죠. 예. 그리고 예. 최혜병 특검 거부 같은 경우도 알 수 있다시피 자기가 관련된 수사를 자기가 관여하면 그건 직무상 법률 위반이잖아요. 경찰이 자기 관련한 수사 자기가 관여한다 안 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 자체도 이미 직무상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거부권 자체가 헌법 유린이에요. 그리고 탈핵 사유예요. 네. 이런 것들이 쌓여서 탈핵 청문회가 점점 더 아주 굳건한 토대를 전 가질 거라고 봐요. 오늘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나요? 아니, 이슈나 청문회. 너무 많죠. 예상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많은데 네. 예상은 했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증인이 그렇게 안 나옵니까? 5명 다 안 나왔죠. 근데 근데 뭐 아니 뭐 최재형 나오- 목사밖에 이게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네네, 최재형 최재형 목사만 목사님. 보이고 네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로지 뭐랄까 색깔론이랄까요? 네. 뭐
어디 뭐 무덤 앞에서 찍은 사진 보고 혁명 열사 등인데 아니다 뭐 그렇다 뭐 아니 그래서 야 정말 근데 정의로 부른 사람을 범죄자 추궁하듯이 하는 태도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졌죠. 아유, 특히 박준태 의원 같은 경우는 보면은 네. 증인에 대해서 굉장한 무례를 네. 그래요? 그러면 하고도 전혀 거기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없는 걸 보면서 관련된 아마도 그 박태준 의원이 박준태. 박준태 의원, 박은기. 박준태 네. 의원, 예, 영상이 그 있나요? 영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시는데 쉬울게요. 못 보신 분들 계시니까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몰카 공작 지시한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의원님께서 증인인 저를 호칭할 때 씨라든지 제 직함이 있는데 최재형이라고 말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최재현 증인 말씀하세요. 답변하라고요. 소리 누가 지르지 기획한 마시고, 겁니까? 소리 지르지 마시고. 뭐 지금 저런 태도 말이 되는 겁니까? 영부인 중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러한 부정을 이용해서 접근한 거 아니에요? 부정을 이용한 거 없고요. 평범한 대화를 했고 김 여사나 윤 후보는 당시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자, 간다는 됐습니다. 목표도 영부인 아버지 안다고 예, 주장하면서 사진 용산을 보내다 들어간다는 조용히 하세요. 목표도 들어보십시오. 조용히 질문했으면 하시라고요. 들어보십시오. 묻는 말에 저도 제 할 말 할 답변하세요. 겁니다. 중단해 주세요. 용산을 들어간 위원장님 중단해 주세요. 용산을 들어가는 목표도 증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있자는 거 아니에요? 아, 질문을 끊어주세요. 했으니까 응답을 하는 거고요. 아니 지금 자기가 물어봐 놓고 증인 대답하는데 왜 조용히 증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라놓고도 네. 말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참 저거 그러니까. 폭력 아니에요? 저 네. 정도면은?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모두가 저렇게 국민의 심하게. 모두 보는 앞에서 예. 망신살이가 뻗친 거죠.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네. 흐뭇하게 바라보길 원하기 자기가 막 그렇게 그런 거죠. 쓰고 난리네. 네. 아니 근데 최 목사님에게 우리가 저런 대우를 해드려야 될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네. 처벌을 뭐 감수하고서 연령적으로도 저렇게 다 태도를 밝혔잖아요. 취하면 안 되고 이 박준태 의원이 85년생이더라고요. 아이고. 진짜요? 그런데 이제 저런 태도는 뭐 기본적으로 잘못된 태도이고 증인에 대한 예우를 하면서 물을 걸 물어야죠. 어디다 대고 호통을 칩니까? 그리고 이제 조배수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웃겼어요. 그 천주교에서 신부님한테 고해성사 하면 밖에 누설하냐. 네. 그러면서 이제 목사 당신은 들어놓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고해성사한 거 아니잖아요. 김건희가.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얘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이 다 이따위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청문회에서 안 나온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제 나온 최 목사님 경우에는 듣고 그 증언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듣지 않고 그다음에 말을 막으려고 호통을 치고 겁박하고 그래서 저런 이 청문회 분위기를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청문회를 이렇게 소란스럽게 만들어서 청문회를 마치 잡스러운 것처럼 이제 몰아가고 싶어하는 의도도 있다고 봐요. 그럼요. 그래서 저게 뭐 봐봐야 뭐 저런 거야라고 해서 일종의 청문회 혐오증까지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라고 보는데 안 될 겁니다. 네. 호칭은 보통 자기가 불러달라는 게 있어요. 네, 뭐 네. 목회자들은 뭐 목사라고 부르는 게 사회 통념이고요. 뭐 자기가 믿든 믿지 않든 뭐 출석하든 그렇지 않든 그렇게 불러야죠. 근데 어떤 목사님은 나는 목사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목회 활동을 하는 건 아니니까 뭐 다른 직함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최재형 목사의 경우에는 언론 활동이나 이런 걸 이제 목사라고 본인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지금 청문회에서도 얘기한 거 뭐냐면 씨라고 부르거나 그게 아니라면 아니면 목사라고 불러라. 그래야 되지 않냐.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최재형이라고만 하냐. 뭐 얘기할 수 있죠, 증인이 당연히. 그러면 국회의원은 어떻게 얘기하든 뭐 착오를 했다든지 미안하다든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박준태 의원이란 분은 호통을 쳐요. 왜 호통을 칠까요? 김민웅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문회 자체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려는 것도 있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기제는 할 말이 없어서 호통치는 겁니다. 그치. 들켰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유상범 의원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혁명 열사 능이죠. 그 자막까지 써가지고 와요. 그래. 아닌데요? 아닌데. 아니면 잘못됐습니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호통을 쳐요. 그냥 내려놓으면 되지 그거를. 아니 그렇죠. 아니 뭐 저희 뛰어넘어. 참모진이 그렇게 네. 해줬는데 아니군요. 실수인갑니다. 이러면서. 다른 북한이군요. 하여튼 북한에 갔다 오셨네요. 이러면서 넘어가도 되는데 화를 내요. 야 이게 참 독특한 분들이다 하는 오늘도 생각이 청문회에서 듭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좀 저는 보지를 못해서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도 보신 분들은. 청문회가 진행 네. 중에 아마 있고. 근데 이런 거죠. 이제 그 이 사건
그러니까 이 최재형 목사님의 일종의 취재 이 내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몰고 가는 거죠. 이제 공작이다, 함정이다, 그리고 친북 인사가 이렇게 했다, 뭐 등등 하는데 이 최재형 목사님이 김건희와 만나서 세상에 드러낸 이 모든 내용들은 적발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적발하기 어려웠던 것을 적발해낸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확보한 거죠. 이것은 그래서 경찰과 검찰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들을 적발해서 세상에 공개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단순히 뇌물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정농단까지 담겨 있다는 게 이 사안의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 보면은 옛날부터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얘기했지만 동훈이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관계이고 이게 이제 공적인 관계에서도 그것은 멈추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그 최 목사님이 현장에서 들었던 건 금융 감독인가요? 거기에 있는 인사까지 정리해버리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최 목사님이 이것을 세상에 내놓기로 결정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뭐 하는 거지 저게? 아니 최순실 정도가 아니잖아. 그럼 도대체 이 나라의 대통령은 누가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국정 운영은 도대체 누가 뒤에서 이것을 수를 놓고 있는 것이지 경악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그래서 내가 아니면 현재 이렇게 적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당연히 세상에 폭로해야죠. 그래서 이 범인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국회 청문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행범의 처지에 놓여 있는 이 김건희는 그러니까는 강제 구인을 해서 거기 앉혀야죠. 그럼 뭐합니까? 검찰을 소환하고 있는. 그래서 아니 또 중요한 게 나왔는데요. 양주가 들어갔어요. 대통령 부인에게 양주가 전달됐는데 양주에 어떤 위험한 게 들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검색이 돼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크로비스타 시절에 검색대를 설치하면 거기가 다 막힌다. 주민들에게 너무 피해를 준다. 그래서 못한 건데 그 양반이 거기를 삐짓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오늘 검색대 다 통과했잖아요. 검색대 있었어요. 근데 있었는데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검색대를 설치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는 박절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딱 내치지 못해서 검색대를 설치하지 못해서 이런 거짓말들을 국민 앞에서 했다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지금 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풍선에 뚫리기 시작하고요. 몇 개가 왔는지 확인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경내로 막 떨어지고 그럼 경내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조롱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응도 못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이 양주가 막 들어가고 양주에 뭐라도 흉악한 거라도 만약 누군가 탔다면 그래서 대통령 부부가 나눠 마시다가 어떤 끔찍한 일이라도 있다면 그거 어떡할까요? 이게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주 기본의 기본도 안 되는 정권이다라는 거를 오늘 또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또 확인시키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그것도 문제가 돼야 되긴 하겠지만은 정작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봐야 하는 것은 첫째 이러한 혐의가 무궁무진한데 바로 얼마 전에 이른바 출장 서비스까지 했어요, 검찰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출장 간 게 아니라 경호하러 간 거죠. 그리고 사건을 수사한 게 아니라 은폐하러 간 것이고 그래서 이게 마치 수사 중인 사건처럼 포장을 해서 그래서 특검이나 탄핵 청문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조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서영교 의원이 아까 청문 도중에 그 얘기를 해서 그 화면을 좀 보시고 우리가 그 얘기를 좀 깊게 나눠보려고요. 화면 있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헌법도 위반이고 그리고 법률도 위반이다. 그래서 탄핵 소추 즉각 발의해달라고 하는 청원 관련한 청문회입니다. 국민의 청원이 14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김건희가 문제야. 김건희 여사가 문제야. 김건희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띄워놓은 화면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뇌물로 수수, 용산 수의 계약,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논문 표절, 임성근 구명로비 주가 조작의 이종호 개입설, 수상한 내역, 그리고 학력 등 위조, 경력도 위조, 이런 영부인이 있었습니까? 이런 대통령 부인이 있었습니까? 참 초유의 일입니다.
대한민국 참. 국민 중에 저 중에 하나라도 음. 하나도 하기 힘든 일을 대한민국 영부인이 네. 저렇게 많은 그 지난 범죄 금요일, 혐의가. 지난 금요일날 촛불행동이 용산 앞에 가서 네. 그래서 검찰의 이른바 황제 수사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조사하는 척하면서 휴대폰까지 제출하는 검사들이 초유의 사건이 네. 벌어졌고 그래서 누가 누구를 조사한 건지도 모르게 뒤죽박죽이 된 여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퍼포먼스까지 네. 했어요. 네. 포승지를 묶어서 김건희를 끌고 가는. 음. 근데 저희들이 얘기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망갈 생각 꿈도 꾸지 마라. 국민들이 어디서든 찾아낸다. 네. 잡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문회도 저 청문회가 실제 실력 그 실효성 있게 네. 저 청문회가 되려면 당연히 가장 중요한 증인인 동시에 범죄 혐의자인 김건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아니 저는 이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라는 사람도 네. 또 김건희 여사도 그 현실의 사람이 아닌 듯해요. 그러니까 그 안드로메다에서 그냥 그 개념을 그냥 놔두고 온 사람들 같은 느낌. 아니 지금 최지우 변호사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것도 유튜브에 나와서 한 이야기 때문에 네. 오늘 뭐 하루 종일 또 기사가 많이 나고 뭐라고 했나요? 그 청문회에서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검사들의 휴대전화에 폭발물이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게 맞다. 그렇죠. 네, 라고 얘기를 했고 휴대전화는 원격으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대면할 때는 반납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근데 이게- 얘기하고 싶은 네, 게 네, 이게 뭡니까, 양주병은 네. 디올백은 휴대전화 작잖아요. 얼마나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뇌물로 받을 때는 프리패스고 휴대전화 검사들의 휴대전화 녹화하고 그리고 그거를 버젓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묻고 싶어요. 그 변호사 최 변호사는 휴대폰 어떻게 했어요? 어디를요? 아니 김건희 여사 그때 만날 때 입회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아니 김건희 여사 거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아니, 반납도 안 하고. 최 변호사는 최 변호사는 모르죠. 말 안 하죠. 저는 네.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악무말 잔치예요, 이분들은.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저걸 듣고 어떤 상처를 받을까, 무엇을 느낄까에 대해서 전혀 감안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너무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조사받고 사과까지 했는데 무슨 사과를 했습니까? 아무 네, 사과도 또 안 이제 했는데 봐야 될 게- 억울하다. 아이고. 검찰이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그런 굴욕을 겪었잖아요. 근데 네.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검찰 내부에 자기들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식한 거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혹여나 이 검찰이 들어와서 내용을 누가 녹음하거나 뭐 이렇게 뭐 했을 때에 터트릴까봐 전화를요? 그러니까 못 믿는다는 거죠, 내용을 검사들을. 네. 터트리거나 아니면은 실제 굉장히 전화를 중요한 터트리는 게 내용들을 네. 파일로 가지고 있어서 이걸 언제나 자기들에게 겨냥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자기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인식하겠죠. 이번에 보면 한동훈과의 관계도 이제 많이 어그러졌잖아요. 봉합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연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정세는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검찰 내부에 자신들을 겨냥하는 칼이 날라올 수 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아니 보십시오. 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경호처에서 위험하니까 뭐 휴대전화를 그 뭐 검색대에 넣고 뭐 이렇게 저희가 갖고 있다가 할게요. 그게 왜? 아니 녹음하시거나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뭐 조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저희는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진 한 장이 없으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리고 검사들이 가지고 들어간 게 이게 뭔가 바깥에서 무선으로 조정해가지고 폭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럼 검색대도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모든 게 엑스레이를 통과하는 건데 다 모든 게 다 거짓말 그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엉터리가 되는 건데 엉터리죠. 저는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것도 참 신기해요. 검찰이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거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누가 이걸 발설을 했을까? 아니 이걸 끝나고 나서 발설했다면 기분 나빴던 거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것 말고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무궁무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요. 또 그다음에 이 사건을 가지고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의 갈등 관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했지? 뭐야? 했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검사들의 생각들이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들은 뭐 정치적으로 기본적으로 기회주의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태가 달라지면 언제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패를 깔 수 있다. 이번에도 보면은 이 한동훈이가 대표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서로 패를 깐 거잖아요. 나경원한테 한동훈이 패를 깠고, 네. 그다음에 네. 김건희도 패를 깠는데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는 한동훈도 나도 깔 게 있어. 그리고 서로에게 목을 꽉 잡고 치명적인 그런 그럼요, 싸움까지 우리 하지 말자. 네, 네. 이 정도로 끝내지. 네. 아니면 재미없을 걸 이런 식이 된 건데 그 사람들만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 정국을 확실하게 밀어붙이면 나는 이제 어디에 가서 붙어서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갖는 자들이 많아지면 이제 이들은 끝나는 겁니다. 네, 네. 아까 오창희 국장님 그 얘기하셨던 것처럼 즉각 뭐 그 무리하고 황당한 주장이다 이런 것은 김용남 전 의원이 차라리 친민주당 성향의 테러리스트가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주장을 해라 검사 중에 그러면 조금 솔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용남 씨는 이제 같은 당은 아니어서 발언이 조금 자유로워지긴 했는데 그분도 검사 출신이니까요. 근데 대한민국 검찰이 보여주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검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짐짓 변죽을 올리고 있는데 한 건 말밖에 없고요. 기관장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여태 뭐 했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흔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못 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못 쳐야 하죠? 라면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경호상의 문제가 있다. 그럼 경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또 경호는 대통령 부인에게도 경호가 필요하지만 전직 대통령도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요. 네, 네. 전직 대통령의 안전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어디로 갔죠?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습니다. 그다음 다른 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예. 검찰청 앞에 쓰는 거. 그리고 검찰청 앞에서 국민들이 관심 갖는 사안이니까 언론에게 브리핑합니다. 뭐 한마디라도 하고 들어가거나 뭐 최소한 조사 잘 받겠습니다라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고 들어갔어요. 대통령 부인은 아주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데 백 받은 거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다음 주가 조작한 거 다 봤잖아요. 그거 말고도 여러 의혹이 있잖아요. 아니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한 범죄 말고 양평은 확인한 범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다면 따져보자는 거고 나머지 범죄는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뻣뻣하죠? 그 오늘 네. 그 우리 옥장님이 얘기한 발언이 다 좋은데 오늘 이 발언 정말 좋았어요. 예, 예, 진짜요. 모든 전직 대통령에게는 경호의 그러한 예. 사안이 있는데 왜 김건희만 쏙 빼서 그렇게 해? 예. 정확한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적용을 해서 김건희 반드시 네. 아니 끌려 오늘 나와야죠. 그 저 끌려 나오기 전에 나와라. 네, 그렇죠. 디올백도 뭐 냈다는데 오늘 뭐 네, 그런데 맞아요. 그게 시리얼 넘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치하는지, 일치하는지 그런 거 되게 사용하는지. 중요한 거죠. 네. 근데 똑같은 거야 뭐 100개 있어도 소용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네. 그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뭐냐 하면 그게 실제 그 물건이 아니냐 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사실은. 받은 거. 네. 우리는 그걸 안 봐도 돼요. 그렇긴 그렇죠. 한데. 그리고 뭐 그것이 중요해요. 그 뭐가 동일한 중요해요, 사실은? 물건인지 아닌지를 우리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준 거의 사실이고 받은 게 사실이고. 그랬다가 무슨 뭐 대통령 국가 기록물이니 어쩌고 하고선 국민들 낙하죠. 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뭐 까먹어서 어쩌다는 이런 거짓말까지 이렇게 했던 이 모든 과정은 디올백만이 아니라 사실은 디올백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무슨 얘기를 했지?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최재형 목사는 왜 그 과정에서 이것을 세상에 폭로할 결심을 했을까? 이런 국정농단이라는 그림 전체가 드러나는 계기가 중요하다. 그럼요. 아니 그걸 저는 밀고 나가야 된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꼭 포토라인에 세우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안 써도 좋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안 써야 돼요. 우리가 작년 연말에 계속 가슴 아프게 반복적으로 봤던 게 반복적으로 마약 검사를 했는데도 음성에 나온 배우 이성균 씨를 어떻게 씁니까? 했잖아요. 네, 몇 계속. 번씩 이렇게 세워가지고 결국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얼마나 취약한 사람인데요. 대중 연예인이 또 저 연기로 먹고 사는 사람이 이성균 씨에게 그렇게 했던 검경이 왜 김건희 씨에게는 다르게 하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다음에 뭐냐면 특수계급은 인정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이라는 게 특수계급이라는 거잖아요. 누가? 검사들이. 거기다 이게 나랍니까? 검사들이 지금 테러리스트 취급까지 받고 있는데 아무 그러니까요. 얘기가 대접도 없는 못 거야.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바보같이. 하는지 난 포토라인 궁금해. 생각은 저는 좀 달라요. 그게 네. 뭐냐면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과
공적인 위치는 가장 강력한 권력자인 김건희에는 다르죠. 네, 그래서 다릅니다. 맞습니다. 달라서 그 자리에 서서 언론의 질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시선을 마주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를 모두가 봐야 되는 그 자리에 서게 해야죠. 그리고 저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동시에 그게 바로 청문회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누가 정말 제대로 질문하는지 어떤 질문 앞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어떤 태도를 가진 것인지 낱낱이 공개하도록 예. 만들어야 됩니다. 오윤혜 씨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니까요. 이렇게 검사들이 네.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폭발물일 수도 있어서 뺏었다라고 네. 하는데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쵸, 어떻게 그쵸.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검사들이 문제가 많다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설마 그러겠어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딱 하나 알려준 거 있어요. 이 검사라는 집단들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해체해야 되고 희망이 없다라는 거를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이 맞습니다. 윤석열 네. 2년을 겪으면서 느꼈고 안타까운 거는 어쨌든 아주 망가진 구석구석 망가진 정치나 언론이나 민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라는 거 그게 너무 고스란히 안타깝죠. 국민들이 다 그럼요. 네. 하게 되는 그럼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이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빨리 할수록 좋아요. 네. 3년은 빨리 너무 할수록. 깁니다. 네. 네. 3년까지 갈 것도 없고요. 네. 이번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금년이 끝나는데 이제 한 절반 이상은 이제 없잖아요. 그게 몇 개월 따져보면 한 100일 돼요. 이 100일 동안에 엄청나게 싸워서 이번에 확실히 좀 끝내자. 네. 끝내자. 내년엔 새로운 정세를 맞이하자. 네. 그리고 예. 대선도 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 네. 새로운 사법부도 만들자. 예. 새로운 언론도 만들자. 재벌개혁도 해보자. 이렇게 2025년은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스픽스가 더 힘을 내셔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 아, 봅시다. 그럼요. 저희 네. 지금 94만, 95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저희 스픽스를 100만을 채워주시면 저희 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그 촛불행동도 콜검조사 김건희는 순순히 청문회에 출석하라 이런 그 네. 구호를 외치면서 기자회견도 했죠. 기자회견 네. 하셨고요. 네. 또 우리 서영교 의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변호인께서는 뭐하러 그런 이야기를 나가서 하셔가지고 서영교 의원이 다시 한번 이걸 소환을 하잖아요. 이것은 황제 조사였고 여왕 조사였고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식 조사였다. 다시 한번 규정합니다. 하고 청문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저는 근데 그 수정하고 네, 싶어요. 네. 조사한 건 아니죠. 경호하러 간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은폐하러 간 것이고. 네, 네. 그리고는 대통령 네. 부인이 부른 네. 거죠. 부른 네. 거지. 어. 네, 그래서 누가 소환당했는지 예. 네. 그리고 촛불행동도 한 번 더 한번 말씀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네. 여러분. 한번 더 얘기하면 내일 내일 그런데 합니다. 100회 차입니다. 100회. 그래서 대단하시다. 굉장한 거리에서. 거죠. 그래서 네. 이 힘이 탄핵 청원 143만을 만들어냈습니다. 다 시민들이 함께 네,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촛불 네. 국민들의 감사를 드리고요. 탄핵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100일 전투 해볼까요? 그래서 전세를 완전히 뒤집고 그리고는 신속하게 윤석열 정권 붕괴시키고 네. 타도하고 윤석열 끌어내리고 새로운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탄핵 기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여기에 적혀 있고요. 네. 특히 ARS 쉽습니다. 하시면 060-707-3300입니다. 네. 몇 번이라도 네.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정말 이 온라인만이 아니라 범국민 탄핵 항쟁으로 힘을 모아서 세상을 바꿔봅시다. 예, 네. 바꿔봅시다. 네. 예, 저렇게 이제 그 이야기 해주셨고요. 네. 또 저희 스픽스를 위해서는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예. 마지막 광고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선생님께서 830여 분이 전국 어디든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온라인 1대1 맞춤 수업을 제공하는 탑클래스 온이유, 학생이 원하는 선생님을 완벽하게 매칭해주는 국내 유일의 교육 서비스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 습관화 탑클래스 온리유가 함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고 또 청문회가 계속 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관심을 또 집중해서 청문회에 많이 좀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이 세 분과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자,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네. 예.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